주말 예약은 3월 첫째 주부터 돼요. 저 지금 30% 인상. 파주에서도 오시고 경기도 시흥, 부천, 청주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머리 자르러. 4.5일 일하면서 매출을 2배를 뛴 거구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총구석에서 8평짜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팔로우 100이면 거의 안 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유튜브 있었나요? 유튜브 안 합니다. 블로그도 원래. 하루 방문자 수 5명 정도? 근데 수업 2주차 만에 이제 한 달치 예약이 꽉 차기 시작하면서 12월 둘째 주잖아요. 지금 주말 예약은 3월 첫째 주부터 돼요. 내년이요? 네. 미쳤네. 수업을 하면서 가격을 몇 프로 올렸죠? 저 지금 30% 인상. 가격 130% 인상하고 4개월을 그냥 예약을 다 마감시켜버린 평택에서 1인 샵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의란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고객의 눈 몇 기시죠? 저 6기부터 네, 시작했어요. 6기부터 해서 같이 하고 있죠. 한 23년 차 정도 미용사 하시잖아요. 아, 네네. 네. 19살 때. 19살 때부터 하셨어요? 네네. 너무 동안이죠? 저는 그거 했었어요. 처음에 고객의 눈 5줄 챌린지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딱 5줄만 써보자. 네네, 이런 챌린지. 23년도에 내가 올해는 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동네 미용실로만 이렇게 있고 싶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2020년도에 클래스 101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기존 고객님이 있으니까 그냥 듣고 흘렸어요. 그리고서 묻혔다가 블로그를 쓰면 고객들이 온다는 그런 사실은 알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블로그 쓰는 법을 좀 배우고 환경 설정이 되면 좋겠다 해서 5줄 챌린지를 연초에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완벽하진 않아도 고객들이 점차 모이더라고요. 미용실은 인스타그램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블로그 보고 미용실로 사람들이 찾아가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거든요. 몰라서 고객님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블로그를 보고 와요? 근데 블로그를 보다 보면 제가 그냥 보인대요. 나의 진심이. 그러니까 뭐 머리 잘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사실 기술은 좀 평준화가 어느 정도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미용사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고객에게 잘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미용실을 고객들이 찾아서 다니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실 머리 자르고 싶은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뭐 어떤 걸 컨설팅까지 해줄 수 있는 그냥 내 1인 스타일리스트처럼 그렇게 완전 맞춤을 해주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어차피 네이버로 검색을 하잖아요. 뭐 인스타로도 보겠지만. 근데 인스타로 검색을 해서 바로 예약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로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 101만 보고 이제 손님이 오는 걸 이제 경험을 한 거죠. 블로그로.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게 되신 건가요? 네네. 그럼 지금 매출 한 어느 정도 나오는 거야? 1,500 내외. 혼자서 1,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 총구석에서? 예. 많이 구석이죠. 전국구 미용실이 됐죠, 이제. 솔직히 경기도 평택 저 거기 신도시라서 대중교통이 없어요. 지하철역에서 20분 걸어와야 되고요. 버스 진짜? 없습니다. 진짜 상상 이상 총구석이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시는데 파주에서도 오시고 경기도 시흥, 부천 말도 안 되는 데서 가네요. 그리고 청주 여기 근처에 사시다가 남자분인데 고향이 부산보다 조금 더 들어가신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머리 자르러. 진짜로? 네. 근데 원래는 얼마 정도 왔었어요? 800에서 900 정도? 그럼 한 2배 정도 뛴 거구나. 네네. 그럼 일하는 시간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그때는 사실 근데 자리 잡으려고 일요일도 해달라고 그러고 나왔어요. 원래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은 일요일, 월요일 쉬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또 좀 일찍 끝내요. 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마음을 정결히 하고. 그러면 그때는 주 7일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하고 매출 800 정도 나왔었구나. 밤에도 저 11시까지 일했어요. 밤 11시까지? 네. 지금도 주 7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몸을 갈아서 해야 매출이 나오니까. 4.5일 일하면서 매출을 2배를 뛴 거구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마케팅이랑 이제 가격 설계만으로 진짜 그럴 거예요? 그쵸. 행복합니다. 저도 제 머리 하는 이용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도 진짜 일주일에 많으면 거의 0.5일 쉬면서 일하거든요. 저를 찾아왔을 때는 무슨 생각 가지고 왔었어요? 다른 미용실이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 튀어야 되는데 내가 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지, 동네 1인 미용실이지, 뭐 인테리어도 뭐 그렇게 럭셔리한 것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니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사실 들어왔는데 일 조금만 하고 돈 많이 버는 법 알려달라니까 왜 무슨 고객의 마음을 아는 거 이딴 얘기 하냐 이러는 것 같은데? 무슨 과제가 맨날 블로그 글쓰기예요. 블로그 포스팅 일주일에 2개, 3개 해갖고 오세요. 근데
아니 지금 나는 당장 손님 빨리 끌어야 되고 자리 잡아야 되는데 글쓰기야 라고 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해주시는 내용 자체가 미용을 안 했는데 왜 저런 통찰력이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나보다 한 수 앞서 생각하는 거지? 저는 그냥 기술자로 살아왔잖아요. 제가 20년 넘게. 일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서 있는 거 17시간도 서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경영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객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스노우볼을 내가 경험하려면 매출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내 몸을 내가 자꾸 갈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 세팅도 해주시고 내가 자꾸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동기분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또 배우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자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냥 닥치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겠다. 닥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서 안 되면 그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했어요. 하라는 대로 진짜 열심히. 새벽에 애들 다 재워놓고 갑자기 좀비처럼 쓱 일어나서 막 블로그를 쓰는 거예요. 새벽 3, 4시까지. 처음에 그러면은 마케팅 대행업체한테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당연히 했죠. 그건 누구나 다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360만 원 보고 있나 지금? 저도 나름 골라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뭐 영화관 상영 전에 뭐 이렇게 광고 영상을 틀어주는 거를 조인해주는 광고 업체였어요. 우리는 일반 마케팅 업체와 다르다. 상영 전에 방송이 되는 그런 게 대기업들만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미용실이 럭셔리해 보이겠냐. 그 럭셔리 세 글자에 꽂혀가지고 360만 원을 겁없이 결제했죠.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죠. 단 한 명도. 럭셔리 하지도 않은 미용실을 무슨 럭셔리 마케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슬펐던 게 막 아이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기들이 막 나도 엄마랑 놀고 싶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가격 설계를 무조건 했어야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하면서 예약이 진짜 처음에 2주가 찼다고 연락이 오고 그다음 4주가 찼다, 6주가 찼다, 8주가 찼다. 지금은 뭐 내년 봄까지 찼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되니까 으라님 이제는 가격을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좀 겐톡으로 많이 했었죠 제가. 한 8개월을 못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사람들 가격 올라서 떠나면 어떡해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격을 올라서 떠날 고객들은 원래 으라님 고객이 아니다. 그리고 으라님의 넥스트 꿈도 있었잖아요. 서울에 강남에 삐까번쩍한 그런 인플루언서 미용사들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으라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잘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또 이제 가르치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네. 뭐가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그때? 오픈할 때 그 근처에 있는 미용실하고 비슷하게 가격을 했어요. 나는 서울에서 이사 왔고 좀 실력이 있으니 10,000원만 더 받을까? 그래서 사실 다른 데보다 10,000원 더 비싸게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미용실보다 너무 가격이 너무 높으면 그 같은 동에 50군데가 돼요, 미용실이. 진짜로? 그 1인 미용실 중에서 나에게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성비 좋으니까 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저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 가격을 올리고 나니까 알았어요. 저한테 가격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나를 책임지는 미용사니까 오는 거예요. 막 말할 때도 저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 너무 미안하니까 최대한 불상 모드로 고객님 제가 이래서 가격을 올리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저희 고객님들은 그냥 너무너무 쿨하게 뭐 지금도 너무 싸요? 너무 싸.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아무한테나 올리라고 하진 않아요. 제가 그 수업에서 올리라고 하는 사람이 딱 특정돼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수요 초과 상태였고 그래서 재계약률을 보니까 본질이 진짜 좋았어요. 그 책임 못 질 것 같은 고객은 또 안 받고 또 잘할 것 같은 고객을 받아서 진짜 책임지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으라님이 해주는 미용의 핵심 가치는 그냥 잘라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두상에 맞춤 헤어를 컨설팅을 해줘서 맞는 딱붓 헤어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핵심이지 저렴한 가격에 머리를 해준다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모질이라든지 갖고 태어난 얼굴형, 두상 그리고 내 스타일, 내 습관 이런 거는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거를 뒤집어서 그냥 완전 고객 관점에서 편하게 손질할 수 있고 고객이 더 2배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또 그 이야기를 블로그 글을 통해서 또한 고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가격 인상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고객의 눈에 되게 감사한 건 사실 제가 일만 이렇게 해왔지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 강점이 뭐고 고객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막 그런 일련의 과정들 하나도 몰랐는데 고객의 눈은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고객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남들이 바라보는 나 내가 모르는 나를 메타인지하게 해주시니까 내가 나를 확실하게 아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고객의 눈 짱! 근데 제가 그게 생각이 돼요. 제가 마지막에 만약에 다음 주까지 가격 안 올리면 손절하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다시는 나한테 카톡하지 말라고. 저를 차단하겠다고 하셨죠. 근데 그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했죠. 아 진짜 이제 벼랑 끝이다. 나 그 차단되면 이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온갖 얘기, 온갖 방법 다 썼어. 우리 주일에 같이 기도해봐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얘기해 주시고 애들하고 시간 보내야지. 가정 없어요?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영원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협박했다가. 아니, 같이 가야 될 미래가 명확하니까. 그럼 이 시간을 줄여서 뭐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말 못한 그런 꿈이 있었어요. 교육 쪽에 꿈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책임지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으라님 같은 상황에 있는 초보 원장님들이셨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 사람이 기술자처럼 머리만 자르고 있으면 그 꿈을 향해서 언제 가냐고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도전을 하시고 실제로 무료 강의도 열고 계시고 그쵸. 불과 이제 몇 개월 전에 상상도 못했죠. 그동안에는 정말 일만 했어요.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고 미용업은 또 이렇게 서서 일하는 거고 계속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점 그 이상까지 더 가려면 정말 뛰어난 나의 시그니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여기 수업을 통해서 제가 가진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실제로 이제 가르쳐보고 계시잖아요. 네, 실행한다는 게 여기 무서워. 고객에는 무서워. 실행 안 하면 못할 것 같아. 사령관이야 나는. 여기는 사람들이 다 실행해. 이제는 좀 도파민 나오지 않아요? 네. 막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매달 새로운 걸 성과가 나오시잖아요. 네. 그룹이라 더 좋아요. 1대1이면 잘 몰랐을 것 같은데 그룹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배우고 싶고 뭐 잘난 척이야? 이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미용 같이 하는 아는 지인들한테도 막 내 매출을 오픈하고 나 사실 뭐 이렇게 예약 많아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질투를 살 수도 있고 나는 사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얘기하고 싶은데 또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더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진짜 축하해주죠. 네. 그리고 서로 더 기버처럼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때요? 저런 방법을 써보면 어때요? 하고 배우는 게 있다 보니까 점점 더 꿈이 되게 그려지고 명확해지고 이제는 심지어 실행을 하니까 뾰족해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지난번 람세스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막 이런 얘기 엄청 하셨는데 사실 되게 안 믿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없고 저도 강의라는 걸 제가 뭐 해봤겠어요? 일만 했지 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워요 네 글자에 다 같이 생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PDF 파일을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막 저는 저렇게 했었어요. 이런 멘트 어떨까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각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세요. 심지어 되게 바쁘신 분들. 람세스님도 하루에 1,800km를 운전을 하신대요. 그분도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거 아니잖아요. 다들 다 잘 나가는 사업가 분들인데 오히려 저한테 제가 도움만 받아서 으라님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아니 내가 무슨 도움을 드렸다고 그래. 나는 내가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특이한 사람들이야 제가 봐도. 마지막에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고객에는 코칭을 추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신청하지 마라. 이 수업을 듣고 내가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것만 들으면 나는 거의 대박 친다. 이러면은 그냥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 더 사람들한테 더 인사이트를 나눠주고 더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팀장님이 알아서 뭐 솔루션 주면서 당신 사업은 이런 플랜으로 해서 A안, B안, C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거 절대 없잖아요. 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팀장님이 그냥 말로 해주면 다 되는데 나 스스로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내게 아니잖아요.
팀장님이 알려주시면 난 다 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생아를 끼고 본인이 더 공부하려고 하는 건 당장 내 코 앞에 미래만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큰 거, 더 나무랑 더 숲을 보고 전체를 아우르면서 차곡차곡 계단을 밟아가는 건데 근데 되게 웃겼던 게 그분의 아이 출산 과정을 저희가 다 막 실시간 생중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이 나오기 직전에 저희가 수업 시간이었거든요. 저희 목요일 밤 수업인데 애가 이제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그 병원 앞에서 수업 듣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애 나왔을 때 이제 나왔습니다 했을 때 다 같이 너무 축하해줘 이랬었잖아요. 오늘은 정말 저도 상상도 못한,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진짜 상승을 많이 해요. 성장은 디폴트고 지속 가능한 외롭지 않게. 새벽에 DM이 와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새벽에 신생아 재워놓고 새벽 3시에 저 릴스 막 올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합니다. 이러고 막 람세스님 영상 올리고 나서 엄청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고객의 눈 그룹 코치는 이런 사람들만 뽑기 때문에 아무나 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룹 코칭을 통해서 다음 꿈, 목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미용 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대학을 나왔던 2002년도에는 미용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빨리 실무 얼른 해서 실무를 익혀야지 무슨 대학이야 막 이런 거였는데 저는 사실 대학을 간 이유가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실무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수야? 그래서 기술을 익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수업을 들으니까 자꾸 내가 강의라는 거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강의가 실제로 제가 성과를 이룬 것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처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손님이 없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그런 과정들이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 미용실을 운영하는 동안에 제 꿈은 그런 저의 좀 인사이트를 좀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1인 미용실은 교류하기가 어렵거든요. 자기 혼자 판단하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가끔 이렇게 힘든 고객님들 오시거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거나 매출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멘탈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같이 끌어가는 그런 미용 스몰 자이언츠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교수보다 더 멋있는 걸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미용실 원장님들을 가르치는 그 사업을 이제 2번째 스텝을 시작했잖아요. 끝까지 한번 잘 해봅시다.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처음 말했을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했지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해요.